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 꼬마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동네 꼬마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 처음으로 다음 이야기로 넘기셨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간단 요약을 해주시고 이야기 네. 진행해서 시작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동네 꼬마요! 먼저 저번에 제가 드렸던 얘기는 뭐였냐면은 2005년도 일이고 30대 극초반에 똘비라는 한 남성이 있었고 뭐 여행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동남아로 가자. 그래서 동남아 쪽에 여행사를 컨택을 하다가 현지 여행사를 컨택을 하게 됐고 동갑내기 자동차 영업을 하고 있는 친구를 하나 꼬셔가지고 갔는데 모 사원에서 어쩔 수 없이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겼고 거기서 머물다 보니까 그 사원에서 뭔가 느낌이 이상하고 우리를 감금하려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똘비는 무사히 탈출을 했고 그 자동차 영업을 하는 친구는 거기에서 탈출을 하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은 똘비 혼자 탈출을 해가지고 살아남은 거죠. 그렇죠.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가지고 한 반년 정도 지나서 열심히 찾으려고 노력을 했으나 못 찾았는데 그 친구 집에 가보니까 그 친구가 있었고 한국에 야, 너 어떻게 된 거냐 좀 얘기를 해다오 그랬더니 문전박대를 좀 몇 번 하다가 나중에 그 친구가 홀로 남아가지고 겪었던 일 맞죠. 예. 이게 이제 오늘의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그 사원에서 방에 똘비하고 그 친구 이름은 그냥 철수라고 할게요. 쉽게. 철수랑 둘이서 이렇게 자는데 자꾸 와가지고 자나 안 자나 계속 확인을 하니까 똘비가 좀 화도 좀 냈었고 그러다가 바깥에 나가겠다고 이제 혼자 먼저 나갔던 거예요. 똘비가 기억하기에는 철수가 자고 있는 줄 알았는데 철수는 잠을 자고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짜증이 엄청 났을 뿐이에요. 왜 짜증이 났냐? 똘비 쟤는 왜 이렇게 예민한 거지? 그냥 자면 되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대요. 그래가지고 일단 똘비가 바깥에 산책을 하겠다고 나갔고 철수는 방에 누워가지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막상 잠에 바로 들어가진 않았고 그냥 눈만 감고 가만히 이러고 있었는데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좀 나길래 아 똘비가 들어오나 보다 하고 살짝 눈을 떴대요. 네. 근데 방에 웬 남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 명이.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이제 부시시하고 일어나는데 손으로 제지하대요. 누워있으라고. 여기가 동남아고 해외지만 그 사원에는 한국분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 한국분도 들어오셔가지고 아유 누워 계시라고 편하게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런데 어떻게 누워있어요?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그래가지고 침대에 앉았대요. 앉아가지고 아니 무슨 일이시냐고 그랬더니 아니 딴 게 아니고요. 하는데 뒤편에 우리 병원에 가보면 스테인레스로 된 네모난 쟁반 같은 거 간호사분들이 들고 다니시잖아요. 그런 거 하나를 뒤에 누가 들고 있더랍니다.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는 그냥 주사기가 하나 딸랑 놔져 있더래요. 예. 근데 그거를 딱 보는데 느낌이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거 뭐예요? 왜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셔서 그래요? 얘기를 하니까 그냥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대로 좀 움직여 주시면은 아무 일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셔야 제가 뭐 어디를 이동을 하든 뭐 말을 듣든 할 거 아니냐 얘기를 하니까 그럼 우리랑 같이 조금만 이동을 좀 하실래요? 하고 되게 정중하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제 친구는요 똘비는요 그러니까는 아 친구분은 곧 들어오시겠죠. 들어오시면은 같이 이동하시죠 하는데 창밖에서 똘비가 움직이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한국분이 몇 분 나가셔가지고 적당히 모시고 들어오세요. 뭐 정 힘들면은 그냥 모시고 오지 말고 그냥 들어오시고 되게 쉽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지 하는데 2명 정도가 똘비 잡으러 나가고 가만히 좀 기다리는데 2명이 다시 들어와가지고 그냥 보내드렸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는 아 그래요?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거는 한 분이었으니까 그거는 괜찮을 것 같네요. 저기 철수씨 같이 이동을 좀 하시죠.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철수가 이게 지금 무슨 일인지 당최 이해가 되는 게 단 하나가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래가지고 아니 똘비는 그리고 어딜 가냐고 요밤중에 막 얘기를 하니까 저희하고 같이 편하게 이동하실래요? 아니면은 정신을 잃고 이동하실래요? 이렇게 되게 쉽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아 이게 무슨 짓이냐고. 나 나간다고 노라고 막 옆에서 잡길래 막 팔을 이렇게 뿌리치는데 자 정신을 잃고 가시면 깰 때 머리도 되게 아프고 속도 메스껍고 긁거든요. 우리 그렇게까지 할 건 없잖아요. 그리고 몸도 좀 상하시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우리랑 같이 걸어가시죠. 그러더래요. 걸어가자고? 일단은 알았다고 어디로 가는 거냐고. 그러니까는 잘 생각하셨다고 같이 걸어가자고 하면서 양 옆에서 팔짱을 딱딱 끼더래요. 남자들이. 네. 졸지에 뭐 자기가 죄인도 아닌데 질질질 끌려서 어디론가 걸어간 거예요. 근데 본인 거 트렁크라든가 이런 캐리어 이런 것들이 원래 그 여행사 차에 있었는데 직원들이 본인 거 백팩 이런 걸 다 빼가지고 뒤에 따라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딘가 지금 멀리 팔려가는 거면 차 타고 이동할 건데 걸어가는 거면 이 오밤중에 지금 내가 어딜 가는 걸까 네. 하고 뚜벅뚜벅 걸어갔는데 제가 일전에 얘기했던 이 사원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병원 같은 게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쪽으로 걸어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쪽 방향에는 병원 같은 거 하나 있는 곳 아니냐. 그러니까는 가서 우리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려니까 일단은 조용히 가시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질문을 좀 몇 개 더 하려고 했는데 입을 떼자마자 자꾸 제지를 해가지고 더 이상 뭐 물어보진 못하고 분위기 자체가 여기서 깽판을 쳤다가는 저 주사를 맞든 아니면 머리에 망치를 맞든 어차피 끌려가겠구나라는 판단이 들어가지고 일단은 그 병원까지 본인 발로 걸어서 들어갔대요. 병원에 들어가가지고 한쪽이 휴게실 같은 공간에 앉았대요. 앉으니까 지금 많이 당황스러우시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당황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불쾌하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얘기를 하니까 뭐 이해는 하는데요. 사람의 운명이라는 게 다 있으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운명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뭐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는 그냥 병간호만 좀 해주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네. 병간호? 뭔 개소리야? 하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철수 씨한테는 돈 이상의 엄청난 보상을 해드릴 테니 그냥 군소리 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라고. 본인이 아무리 언성을 높이고 욕설을 하고 그래도 이 남성분은 되게 항상 차분한 어조로 읊조리듯이 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나 병간하고 싶은 생각 없다고, 나 나갈란다고 얘기를 하니까는 정말 죄송한데 그건 불가능하다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하더래요. 니들 지금 사람 납치한 거라고 이거. 나를 니들이 못 나가게 할 권리가 어딨냐 얘기를 하니까는 생사 여탈에 대한 권리까지 우리가 갖고 있으면 그때는 생각이 좀 달라지시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는 너를 우리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이런 말을 되게 유식하게 하더래요. 일단은 뭐 난 할 생각 없다, 난 나갈란다, 야 니네 맘대로 배짱을 이제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한숨을 푹 쉬더래요. 한숨을 푹 쉬면서 정말 내가 이러면 참 이게 나중에 죄 받는 건데요 우리가 하면서 일어나시더래요. 일어나시면서 방을 나가시더랍니다. 그리고 방을 나가시고 10초 정도 지났나 다시 방문이 열리고 남성 3분이 들어오시더랍니다. 남성 3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약간 채찍질 같은 걸 좀 당했대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서부 영화에서 본 이런 채찍이 아니고요. 사람 팔 길이만한 이런 채찍으로 좀 많이 때리더랍니다, 본인을. 근데 발길질을 한다던가 주먹질을 한다던가 이런 건 아니고 꼭 채찍질, 그 다음에 이렇게 딱딱 소리 나는 나무 있잖아요. 그 뭐라고 그러더라? 가운데가 비어 있어가지고 그런 걸로 좀 때리고. 근데 더럽게 아팠대요, 진짜로. 맞은 자리 살들이 좀 피도 날 정도로 맞았답니다. 막상 이렇게 물리적인 피해를 입어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철수가. 와, 장난 아니네. 이거 장난 아니네. 이제 싹싹 빌고 있었대요. 그만 때리라고, 제발 그만 때리라고. 그러니까는 이 남성 3명이 나가고 곧바로 다시 그 한국분이 들어오시더래요. 네. 그러면서 대화를 좀 나누실 준비 돼 있냐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는 말씀하시라고. 그러니까는 내가 여기에 당신 평생 있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잠깐만 도와주시라고.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으세요? 잠깐만 도와주시라고요. 그러니까는
도와드리겠다고. 그러면 잘 됐다고. 여기서 조금 쉬시다가 아침에 동이 트면 제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가자고. 여기 잠깐 그러면 쉬고 계세요. 뭐 마실 것 좀 갖다 드릴까요? 하면서 되게 사람이 끝까지 정중하더래요. 네. 그래서 일단은 물 한 잔만 좀 주시라고. 그러니까 웃으면서 뭐 물은 됐고 음료수 같은 거랑 다 많이 갖다 드릴 테니까 출출하시면은 스낵도 좀 드시고 하면서 앞에 먹을 것도 많이 차려주고 방문을 닫고 나가시더래요. 뭐 잠이 와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그 방엔 창문이 없었대요. 진짜로 너무 지루한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다시 문이 열리고 그 남성분이 들어오시고 이쪽으로 이동하자고. 그래가지고 이동을 했대요. 또박또박 걸어가지고 어떤 병실을 들어갔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우리가 외국인들 보면은 나이가 잘 가늠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린 것도 아니고 근다고 완전 할머니 할아버지 뻘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본인이 판단했을 때 40대 중반? 많이 쳐봤자 40대 중반 네. 정도 돼 보이는 여성분이 우리 메디컬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코 밑에다가 호스 이렇게 대고 막 이렇게 숨 쉬고 있는 거 있잖아요. 한눈에 딱 봐도 병색이 완연한 여성분이 침대에 앉아 계시더래요. 침대를 올려가지고. 본인이 들어가니까 되게 환하게 웃으면서 반겨주시더래요. 그 여성분이. 어서 오라고. 근데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철수는 영어를 좀 해요. 예. 그러니까 철수가 인사를 했대요. 안녕하시냐고.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니까는 환하게 웃으면서 옆에 소파 같은 게 하나 있을 때 소파 베드? 그쪽으로 이렇게 손짓을 하더래요. 그러니까는 철수가 가가지고 거기에 앉으니까 그 한국 남성분이 본인 거 캐리어, 백팩 이런 거를 그 옆에 딱딱 놔주고 이분을 앞으로 조금만 모셔라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철수가 묻고 싶은 게 많죠. 그 상황에서도. 얼마나 모셔야 되냐? 이분을 내가 어떻게 모셔야 되냐? 이런 거를 조금 물어보려고 했는데 간밤에 역시 매를 맞아서 그런지 몰라도 더 이상 말대꾸 같은 건 못했고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래요. 조금만 고생하면 돼요. 조금만 고생하셔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나가시더래요. 웃으면서 나가고 그 방에는 철수 그리고 그 40대 중반의 환자 여성분 그리고 덩치가 상당히 좋으신 남성분 한 분이 옆에 의자에 앉아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셋이. 철수가 뻘쭘하게 의자에 앉아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여성분이 거들떠도 안 보고 책을 계속 보고 있더래요. 앉아가지고 계속 책을 이렇게 보면서 철수가 좌우로 눈치를 이렇게 보면서 그 남성분 한 분 앉아 계신 분한테 저기 제가 뭘 하면 되냐 이렇게 영어로 질문을 하니까 그분은 마치 제가 전해 들은 바로는 터미네이터 같았대요. 그러니까는 본인이 아무리 질문을 해도 눈동자도 안 흔들리는 가만히 정자세로 가만히 앉아 있더래요. 모르겠다. 일단은 나도 그럼 가만히 앉아 있자. 가만히 앉아 있었대요. 1시간, 2시간. 옆에 시계가 있어가지고 그걸 보는데 2시간이 지났는데도 이 여성분은 그대로 책을 읽고 있었고 철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앉아 있었대요. 근데 2시간이 좀 지났을 때 그 여성분이 손짓을 하더래요. 그 손도 우리가 손바닥이 위로 보이게 이렇게 딱 펴가지고 깨끼 손가락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싹 접는 거 있죠. 이리 오라고. 되게 우아하게 본인을 손바닥 위로 향하게 딱 가리키면서 하나씩 손가락을 쫙 접으면서 이리 오라고 샥 이렇게 하더래요. 그러니까 손짓을 보고 다가갔대요. 아, 예. 그러니까는 되게 교양이 흘러 찰찰찰찰 넘치는 목소리로 물 한 잔만 이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철수가 이렇게 막 주위를 보니까는 그 옆에 냉장고가 있어가지고 냉장고를 여니까는 그 안에 생수들이 있어가지고 컵에다가 생수를 따라가지고 딱 놨대요. 네. 책상 위에다가 딱 놓으니까는 그 여성분이 하고 침음성을 좀 내더니 컵을 손으로 탁 치더래요. 그러니까 컵이 와장창 깨져버렸죠. 그리고 다시 이게 뭐지? 그래가지고 다시 컵을 하나 또 빼가지고 생수를 담아가지고 이번에는 두 손으로 공손히 놨대요. 그랬더니 물을 마시더래요. 아, 아까 내가 한 손으로 놔서 그랬나 보구나. 뭔가 이게 교양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거에 매너에 되게 민감하신가 보구나. 그리고 앉아 있었대요. 다시 소파에. 근데 계속 앉아 있으니까 사람이 힘들잖아요. 전날 두드러도 맞았고 잠도 못 잤고. 그래 앉아갖고 꾸벅꾸벅 졸았대요. 꾸벅꾸벅 조는데 갑자기 눈에서 별빛이 번쩍 하더래요.
눈을 떠보니까 그 터미네이터 같이 앉아있던 사람이 와가지고 철수 뺨을 쳐 돌린 거예요. 자다가 그냥 번쩍 눈을 떠갖고 I'm sorry 죄송하다고 막 갑자기 빌었대요. 철수가. 그러니까는 그 터미네이터는 다시 의자에 앉고 그 여성분은 되게 온화한 미소를 본인한테 한번 보내고 다시 책을 읽으시더래요. 와, 고문이다. 이게 뭐 잠 안 재우는 고문인가. 계속 얼마나 더 앉아있었을까? 밥이 들어오더래요. 그 여성분은 밥 드시고 철수 거 밥도 따로 들어오더랍니다. 물론 퀄리티는 달랐대요. 그 여성분하고. 철수는 그래도 이게 뭐 밥이 못 먹을 밥은 아니었대요. 생각보다 잘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허겁지겁 밥 먹고 그 여성분 거 식판이랑 되게 공손하게 치우고 어디 화장실 가신다고 하면은 공손하게 화장실까지 옆에 부축해갖고 모셔다 드리고 옆에서 진짜로 시종처럼 하인처럼 계속 이렇게 붙어 있었대요. 그리고 땅거미가 지고 이 여성분은 하루 종일 다른 일이 없으면 그냥 책만 계속 읽으신대요. 책을 딱 덮더니 잠잘 준비를 해라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잠을 뭐 눈 감으면 자는 거지 준비를 뭘 하는 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이 침대를 지금 뒤에 쪽을 세워놨잖아요. 거기다 머리를 딱 대더래요. 그러니까는 철수가 눈치껏 가가지고 옆에 있는 버튼 눌러가지고 침대를 이렇게 눕힌 거예요. 그러니까는 별다른 말 없이 이불을 이렇게 싹 올리고 되게 온화한 표정을 또 지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눈치껏 잘했다. 근데 터미네이터가 딱 앉아있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노크를 통통통 누가 하더래요. 그러니까 터미네이터가 들어오라고 하니까는 바깥에서 식판 들어올 때도 그랬는데 철컹 하면서 문 따는 소리가 이렇게 난대요. 바깥에서 잠그고 있다가 근무교대를 하더래요. 다른 터미네이터가 들어오더래요. 터미네이터는 24시간 같이 있구나. 네. 참 그지 같네 하면서 그 여성분이 누우시고 불을 꺼라 그래가지고 막 찾아가지고 어떻게 불을 껐는데 병원은 아시다시피 불을 끄면 완전히 깜깜해지는 게 아니고 취침등 같은 게 들어오잖아요. 은은하게 취침등 같은 게 들어와 있고 철수 계속 앉아 있었대요. 누우면 또 귀싸대기 맞을 것 같아갖고 그렇고 터미네이터한테 나 누워도 되냐 손짓으로 이렇게 물어봤는데 터미네이터는 계속 앞만 보고 가만히 앉아 있더래요. 야, 저 터미네이터들도 정신력 대단하다. 그 철수도 계속 앉아 있었대요. 근데 지금 철수가 잠을 지금 못 잔 지가 거의 지금 이틀째예요. 어찌됐건. 졸으면 장사 없다고 본인이 정신을 번뜩 차렸을 때는 본인이 누워가지고 자고 있었어요. 긴장하고 자니까 정신이 들었는데 터미네이터가 본인을 안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잘 때는 안 건드는구나 싶어가지고 이러고 딱 자고 있는데 갑자기 제임스 하면서 부르더래요. 지금 제임스라는 이 이름도 제가 일단은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임스 하면서 계속 부르는 소리가 나왔고 눈을 번쩍 떴대요. 그랬더니 그 여성분이 본인한테 손짓을 하고 있더래요. 내 이름은 물어볼 필요가 없었구나. 그냥 저 사람은 내 이름을 제임스라고 부르기로 했구나. 네. 그래가지고 자다가 일어나갖고 다가갔대요. 예? 하고 다가가니까 물 떠오라고. 침대 일으켜 세우고. 그래가지고 침대 일으켜 세우고 물을 한 잔 이렇게 드리고 앉았는데 그때 시간이 새벽 5시인가 그랬대요. 딱 물 한 잔 마시더니 가자고 부축하라고. 그래가지고 부축해서 좀 걸어가는데 휠체어 가져오라고. 컨디션이 안 좋다. 그래서 휠체어? 휠체어가 어딨죠? 막 보니까 옆에 휠체어가 있더래요. 그래서 휠체어 빼가지고 딱 앉혀드리고 하니까 터미네이터가 볼딱 있나더니 문을 열어주더래요. 그리고 터미네이터가 이제 옆에서 바로 따라오고 이렇게 휠체어를 밀면서 어디론가 갔는데 1층에 있는 공간이었는데 그게 무슨 공간이었냐면 불상이 하나 있더랍니다. 그냥 보통 사람 사이즈랑 1대1 사이즈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긴 불상이 하나가 있고 그 불상에서 외국인 여성분이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더래요. 절하고 이럴 몸 상태는 아니니까 참선같이 앉아가지고 아침 일찍은 종교 활동을 하시는구나. 그걸 지켜보고 또 얼마나 있었을까? 그분이 또 가자고 해서 다시 병실로 돌아오고. 그러니까는 철수는 하루 종일 그냥 24시간 이 여자 옆에 붙어가지고 그냥 1대1 전담마크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철수가 듣기로는 잠깐만 하래매요. 그 한국인 분이. 네. 그래가지고 본인이 날짜를 세봤는데 이게 한 보름이 지났는데도 본인이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인내력의 한계가 진작 찾아왔고 이제 인내력의 한계를 벗어났어요. 철수가. 바깥에 문을 막 두들겼대요. 그러면서 한국 사람
데리고 오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 터미네이터가 일어나가지고 딱 뒷목을 잡고 다시 소파에 앉히더래요. 그러니까 철수가 자기가 바보도 아니고 아이 노라고 열받으니까 그리고 안 맞은 지가 좀 됐으니까 터미네이터랑 한볼탱이 할까 이 생각도 좀 했대요. 이제 그때는 슬슬. 예. 근데 터미네이터가 딱 소파에 앉히더니 다시 문 밖에 나가가지고 터미네이터 목소리를 진짜 처음 들었대요. 뭐라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는 바깥에서 문을 탕탕 열어주고 문 닫고 터미네이터 나가더래요. 그리고 잠깐 있다가 사람들이 들어오고 네? 또 철수는 뒤지게 쳐맞았대요. 근데 얘네들이 때릴 때 되게 특이한 걸 느꼈대요. 맞으면서도. 일단은 사람의 피부는 상관이 없는데 뼈나 근육이 상하게는 안 때리더래요. 얘네가. 예. 그러니까는 나는 되게 충분히 고통을 받았대. 바로 이 여성분을 케어하는 데는 문제가 없게끔 패더래요. 자기를. 그래서 채찍을 쓰는 거였고 한참 맞으니까 또 정신이 좀 들더래요. 아 내가 납치됐었지. 다시 현실이 딱 다시 각인이 되더래요. 예. 근데 이 여성분이 철수가 여기 들어오고 나서 하루하루 건강이 좀 쇠약해지는 게 많이 보였대요. 철수 눈에도. 아 이분 곧 운명하실 것 같은데 이런 게 의학적 지식이 없는 철수 눈에 보일 정도로 완연하게 보이는데 하루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갑자기 우당탕탕 소리가 좀 나더래요. 자는데 철수가 봤더니 터미네이터가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맥귀나 안타 이렇게 잡아보잖아요. 그 여성분을 잡고 있고 긴급코를 누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의료진이 들어오더래요. 예. 의료진이 들어오는데 희한했던 건 철수 옆에 사람이 한 4명이 둘러싸더래요. 철수 옆에. 뭐지? 하는데 다행히 이분이 돌아가신 게 아니었나 봐요. 예. 그러니까는 조치를 하고 다시 우르르 빠져나가더래요. 철수가 이상한 거예요. 이 여성분을 케어하려고 의료진이 들어온 건 이해를 하겠는데 들어와가지고 4명이 철수를 둘러싸고만 있었던 게 아니고 4명 중에 2명은 철수 팔을 양쪽에서 잡았거든요. 마치 못 도망가게 하는 것처럼. 이건 뭐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지? 하는데 하루 이틀 더 지났을 때 그 여성분이 철수한테 얘기를 좀 하더래요.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다고. 그러니까 철수가 우리 한국인의 정으로다가 그래도 뒷말이라도 했죠. 기운 내셔라. 기운 내셔라. 병마 이겨내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여성분이 되게 황당하고 기분이 나쁘다는 표정과 어조로 얘기를 하더래요. 아니 내 목숨이 다 하면은 나는 그러니까는 뭐 천국으로 극락으로 가는 건데 그 가는 게 너는 싫냐?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철수가 그 대화를 듣고 아, 이 여자도 제정신이 아니구나. 제정신이 아니었구나. 그래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알았다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철수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느낌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성분한테 질문을 했대요. 저기 근데 저는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모셔야 되는 거냐. 되게 용기 내서 얘기를 했대요. 철수도. 그러니까는 그 여성분이 철수를 보더니 좀 놀랍다는 표정으로 아, 언제까지라니? 넌 계속 나랑 있어야지. 그러니까요. 제가 돌아가시는 날까지 잘 모시겠습니다. 얘기를 하니까는 What? 하면서 되게 어이없는 그 제스처를 하면서 무슨 말이냐? 네가 나를 보필해가지고 극락까지 가야지. 무슨 말이냐? 너 그러려고 와 있는 건데. 철수가 이해가 안 되더래요. 지금 이게 이 미친 여자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아니 제가 거기를 어떻게 모시고 가냐? 그러니까는 아니 그냥 너는 그냥 계속 나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하면 된다고. 죽은 다음에도 얘기를 하더래요. 아, 이 여자한테 나는 그런 존재였구나 지금. 죽은 다음에도 모실 사람이었구나 내가. 철수가 소파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눈을 감고 생각을 좀 하는데 그런 게 아구가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여자가 숨이 넘어가려고 할 때 병원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를 양쪽에서 잡고 그랬구나. 만약에 이 여자가 그 자리에서 죽었으면 나도 그 자리에서 혹시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건가? 와, 이건 아닌데. 근데 아무리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게 맞아요. 지금 아무리 본인이 아니다고 머릿속에서 얘기를 하고 싶어도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정확하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겁이 나는 거예요. 예. 그 전까지는
아이고 이 여자야 빨리 죽어라. 빨리 죽어라. 라는 생각이었어요, 철수가. 네. 근데 이날 이후로는 철수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있어봐. 오늘은 죽지 마봐. 잠깐만 죽지 마봐. 좀 살아봐. 나 죽기 싫어. 살아. 이렇게 바뀐 거예요. 예. 근데 하루하루 그 여자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확연히 느껴지는 거예요. 아, 지금 이 여자의 생명의 끈이 진짜 달랑달랑하구나. 이게 눈에 너무 보이니까 철수가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무서워갖고. 철수가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이 여성분이 건강이 많이 좀 악화가 되면서 고통을 많이 호소를 좀 했대요. 뭔가 그러니까 병환이 따로 노안이 아니잖아요, 지금. 뭔가 지금 몸이 아파서 오긴 한 것 같은데. 근데 주사를 맞고 약을 먹으면은 이 여자가 언제부턴가 자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계속. 철수가 항상 약을 드렸거든요. 예. 물하고 같이 해가지고. 알약의 개수는 8알이었대요. 근데 이 8알이 무슨 약인지 철수는 모르잖아요, 지금. 그래서 약을 드릴 때 한 알씩 빼돌렸대요. 하나씩 빼돌려가지고 3일에 걸쳐서 약을 좀 모았대요. 종류별로 싸그리 싹 모아가지고 일단은 기도만 맨날 했대요. 제발 돌아가시지 마세요. 제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3일 정도 지났을 때 약을 좀 모아가지고 밤에 이 여성분이 이제 주무시고 철수는 약을 주머니에 넣어놓고 있었대요. 예. 이렇게 있다가 냉장고 안에 생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터미네이터들이 사람이다 보니까 물을 마시는 건 봤단 말이에요, 철수가. 터미네이터들이 딱 냉장고 열면은 가장 딱 손이 바로 닿을 만한 곳에 터미네이터 눈을 등지고 그 알약들을 넣어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몰라, 이게 뭐 맛이 이상해갖고 뱉으면 어쩔 수 없고 일단 막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터미네이터가 밤에 물을 마시더래요. 꿀꺽. 근데 잘 마시더래요. 오, 그래. 제발 이 약에 잠드는 성분이 강하게 좀 있어라. 네. 제발. 막 빌고 있으니까 진짜로 터미네이터가 고개가 까딱까딱거리는 게 보이더래요. 오, 잠드는구나. 그래, 이 약에 성분이 있지, 그렇지. 하다가 터미네이터가 앉아가지고 고개가 이렇게 옆으로 꺾여갖고 자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갖고 오케바리. 일단은 터미네이터한테 다가가가지고 터미네이터가 약간 병원복 같은 걸 입고 있었고 철수는 황토색 찜질방 옷 같은 걸 항상 입고 있었거든요. 철수가 본인이 마지막으로 계획해놓은 걸 실행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본인 거 캐리어랑 백팩은 소파 옆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캐리어는 놔두고 백팩 안에랑 내용물을 싹 보니까는 본인이 여행 올 때 갖고 왔던 환전해서 가져온 달러들, 예. 그다음에 본인 거 지갑, 그다음에 몇 가지 옷 이런 것만 좀 챙겨가지고 핸드폰이나 이런 거는 진작에 뺏겨서 없었고 이런 걸 좀 챙겨가지고 일단 백팩을 한쪽에 딱 놓고 흔들었대요, 터미네이터를. 헤이 점점 크게. 근데 터미네이터가 계속 잘 자더래요. 그래가지고 터미네이터 위에 옷이 병원복 같은 거였는데 단추로 난방같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얘기를 예. 들어보니까 단추를 하나하나 끓는 거예요. 떨리는 손으로 단추를 다 끌러가지고 일단 난방을 벗겼대요. 난방을 벗겨가지고 철수가 입은 거예요. 그 난방을 이렇게 입고 바지까지는 벗길 생각도 못했고 이렇게 앉아있다 보니까 일단 위에만 다 그렇게 해놓고 통통통 터미네이터가 늘 하듯이 따라해봤대요. 바깥에다가 터미네이터가 늘 하던 대로 교체가 아니고 업무가 생겼다 예. 얘기를 하니까는 바깥에서 사삭 발소리가 좀 들리더래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죠. 제발 이 문이 열려라 하고 문이 열리면은 항상 터미네이터가 먼저 나가고 문이 다시 잠기고 다시 우르르 들어오던가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문이 바깥에서 창창 하고 열리는 소리가 나고 문을 끽 열어주니까 철수가 백팩을 이제 뒤에 메고 열리자마자 몸으로 밀고 나간 거예요. 몸으로 밀고 나가니까 바깥에 한 명 서 있더래요. 한 명. 펑 하고 밀고 나가니까 바깥에 있던 사람이 미처 생각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밀려서 넘어졌대요. 그리고 뛰기 시작한 거예요. 철수는. 어디로 뛰었냐? 철수가 나름 혼자 몇 날 며칠 생각해놓은 시나리오가 있었어요. 일단은 병실 창문은 전부 다 창살이 촘촘하게 있어가지고 도저히 거기는 못 나가겠다는 판단이 들었고 바깥에는 철수가 가본 곳이라고 하는 휴게실,
병실, 기도실 3군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도대체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정문으로 나간다는 거는 애초에 포기했었고, 근데 창살이 없는 창문을 딱 한 군데를 봤어요, 철수가. 매일 새벽에 이 여성분이 참선을 하는 기도실에 창문이 아니고 불상 뒤로 뭐가 있었냐면, 모자이크 글래스 이런 거 아시죠? 우리 성당 같은 데 가면 있는 거, 모자이크 글래스가 불상 뒤로 있는 걸 봤었어요, 철수가. 내가 뭔가를 부시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창문은 저거다, 이 생각을 하고 일단 나간 거예요. 나가가지고 일단은 철수 생각으로는 가가지고 발로 빵 차면은 이게 와장창창 깨지지 않을까 했는데, 슬리퍼 신은 발로 팡 쳤는데 엄청 단단하더래요. 아, 이게 내가 몸으로 박아도 이게 깨지질 않을 유리구나 싶더래요. 생각보다 되게 두꺼운 유리구나. 이제 시간이 없어요. 좀 있으면 난 잡혀요. 좌우를 둘러보다가 지금 여기가 뭔가 불교 시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옆에 되게 작은 사이즈의 종이 있었어요. 아마 절에 다니신 분들은 아마 볼 거예요. 큰 종 말고 불상이 있는데 옆에 종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딱 있는 게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종을 잡고 그걸로 막 찍기 시작한 거예요. 그 유리를 막 찍으니까 이게 깨지더래요. 그걸로 찍으니까. 근데 이거 와장창 다 깨지는 게 아니고 부분 깨지더래요. 그러니까는 미친 듯이 막 손으로 조수고 있는데 저쪽에서 이제 막 뛰어오는 소리 들리고 본인 찾으려고 미친 듯이 이제 막 조으니까는 사람 몸 하나 나갈 정도 뚫려가지고 거기로 몸을 쏙 뺀 거예요. 예. 그리고 가방을 맨 채로 슬리퍼 신고 미친놈 마냥 달리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철수도 달리고 계속 달려가지고 어디로 가나도 모르겠고 길 따라 달린 것도 아니었대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근처가 뭔 논떼기 밭떼기처럼 생겼었대요. 논떼기 밭떼기 위를 달렸대요. 그냥 여기가 숨을 만한 그런 것도 아니었고 좀 평지식으로 빵 뚫린 데여가지고 어떻게든 최대한 멀리 도망가야 된다. 잡히는 건 시간 문제일 것 같다. 근데 철수 생각은 그랬대요. 마치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왱 하면서 탈옥을 하면은 사이렌이 울리듯이 사이렌이 울리고 총 든 사람들이 나를 잡으러 오지 않을까. 근데 본인이 탈출을 했는데도 조용하더래요. 엄청 조용하더래요. 아무튼 본인의 체력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달렸고 네 발로 기면서까지 달렸고 더 이상 아무도 쫓아오지 않는 거를 좀 확인을 하고 숨을 고르고 또 가고 숨을 고르고 반복을 하다 보니까 아침이에요. 동이 텄어요. 일단 여기가 어딘지는 모르겠고 근데 지금 철수가 이 일을 겪다 보니까 주변인이 됐건 누가 됐건 모아달라 말하기도 두렵더래요. 다음 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가지고 계속 무작정 걷다가 길을 발견을 했고 그 길을 따라가지고 마치 배낭여행객이 걸어가는 것처럼 계속 걸었대요. 네. 히치하이킹식으로 손만 들으면서. 그래서 만약에 문이 열려서 영어를 알아듣는 사람이면은 근처 마을까지만 좀 태다 주세요 이러려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영어를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 차 얻어 타고 도시까지 나가게 됐대요. 도시로 나가가지고 일단은 머릿속은 딱 하나밖에 없었대요. 이 나라를 떠야겠다. 빨리 이 나라를 떠야겠다. 내 배낭에 일단은 달러랑 이런 건 좀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 나라를 떠야겠다. 그러면 공항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여기서 가까운 공항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지금. 그리고 한국 가는 비행기가 사방팔방 공항에서 다 뜨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도대체 누구한테 조언을 구해야 될까 머리를 굴리다가 아 차라리 그러면은 이 근처에 한국 사람이 좀 있는 곳을 물어보자. 왜 그러냐면은 철수가 계산하기로 본인이 있었던 곳에서 지금은 굉장히 멀리 나왔어요. 차를 얻어 타고. 여기까지 알지 못할 거다. 그리고 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곳인데 그건 아닐 것 같다. 한국 사람을 한 명 찾자. 한인을 좀 찾았대요. 근데 확실히 거기가 마을이 규모가 있어서 그런지 한국 사람을 찾았는데 처음에는 되게 경계를 하면서 얘기를 했대요. 왜 그러냐면 거기하고 연결돼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근데 이 한국 사람이 다른 건 아니었고 여기 근처에 꽤나 큰 한국 메이커 공장이 하나 있었대요. 거기 공장에 파견 나온 직원들 숙소였던 거예요. 거기가. 오. 그것까지 확인하니까는 경계심이 좀 누그러들죠. 그래가지고 얘기를 좀 했대요. 이래저래 해가지고 와 나 지금 이런 일을 겪었는데 좀만 도와주시라고. 돈을 달라는 게 아니고 나 비행기 싸기랑 있으니까 제발 공항까지만 나 어떻게 좀
어디 공항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만 좀 알려주셔라. 그랬더니 그분들이 얘기를 듣더니 아 진짜냐고 되게 심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지금 몰골을 보라고 제가 뻥카 치는 거 같냐고 얘기를 하니까는 만약에 철수 씨 말대로라면 공항에서 기다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더래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네 싶더래요. 걔네들이 안 쫓아올 때는 계획이 있으니까 안 쫓아왔겠죠? 그네요. 간단할 것 같은데요? 걔네 입장에선 철수 씨가 이 나라를 뜨려면 어디로 가야 될지 정확하게 아는 거잖아요. 공항밖에 없네. 거기서 기다리면 철수 씨 그냥 잡겠는데. 그리고 아시죠? 이 나라는 경찰 같은 거 믿으시면 안 돼요. 걔네들도 전부 돈 앞에서는 한통속이라 생각하시면 되는 그런 나라예요. 지금 바로 공항으로 가시는 건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막 대사관 이런 거 막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그러시면 잠깐만요. 우리가 3일 뒤에 출국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네. 그 공항이 어딘지 알려드릴 테니까 그쪽 근처에다가 번화가에서 가장 좋은 호텔을 잡고 거기서 며칠 있다가 어디에서 보자고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조금 경계심은 들었지만 철수 눈으로 봤거든요. 이 공장 실제로 한국 메이커였고 그런 것들을 보니까 일단은 알았다고 하고 그분들이 친히 근처 버스 탈 수 있는 데까지 이동을 시켜주고 버스까지 탈 수 있게 다 도와줬대요. 그리고 버스를 타고 한참을 달려가지고 내려가지고 보니까는 그 공항이 있는 큰 도시가 맞더래요. 공항 근처. 여기서 제일 좋은 호텔을 일단 잡자. 그래가지고 꽤나 비싸 보이는 호텔을 잡았고 여기서 이제 한 3일 머무르면 된다고 했는데 머릿속을 자꾸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얘네들이 뻥카일 수도 있는데 차라리 이렇게 하자. 호텔 1층에 가면은 보통 PC가 있든지 아니면 호텔에다 요청을 하면은 비행기 예약을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런단 말이죠. 그쪽에다 요청을 해갖고 내가 이틀 후에 그냥 나가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왜 그러냐면 한인들도 못 믿겠다. 네. 일단은 지금 바로 공항에 가는 거는 그래 미친 짓일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일단은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있는 상태라 샤워를 쫙 하고 호텔에서 좀 자려고 네. 딱 나왔는데 똑똑똑 하고 방문을 두들기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는 아무도 없더래요. 룸서비스가 잘못 왔었나? 근데 무섭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호텔 전화로 프론트에다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프론트에서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잠깐 전화 관련해가지고 좀 공사를 좀 하고 있으니까 양해를 좀 해달라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다행이네 하고 끊고 잠깐 있으니까 다시 똑똑똑 노크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트러블 해결하러 왔나 보다 하고 이제 문을 딱 열었는데 그 사원에 있던 한국 남성분이 앞에 서 계시더래요. 딱 문을 열었는데 비명도 안 나오더래요. 진짜 그걸 보는데 그냥 다리가 풀려가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대요. 와. 그러니까는 그 남자분이 허락도 안 구하고 딱 들어와가지고 문 탁 닫고 앉자고 얘기를 하더래요. 앉았대요. 탁자에 마주보고 앉았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일단은 방생을 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할 생각은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방생이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고 그냥 네. 고개 끄덕끄덕했대요. 그랬더니 모시던 그분은 돌아가셨는데 참 돌아가신 그분 뵐 낯이 없다 내가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그 철수 씨도 참 딱하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 건가. 그래갖고 대답은 안 하고 살짝 고개를 들었더니 아니 그분 따라가면 극락으로 바로 가실 수 있는데 아니 그런 좋은 길을 왜 안 따라가시는 거냐고. 우리가 이렇게 딱 판을 깔아드려도 예. 참 개소리도 풍년이다 싶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대요. 가만히 있으니까 일단은요 우리는 살생을 하지 않는다. 일단은 방생을 우리가 했으니까 편안하게 생활하시되 다만 어디 가서 이런 말 하고 다니지 말아라. 그리고 당신 귀국을 하고 싶으면 귀국을 하고 이 나라에 계속 살고 싶으면 이 나라에 계속 살아라. 다만 당신 주변인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말아라. 당신이 얘기를 했나 안 했나 우리 귀에 들어오면 당연히 알 거고 지금 당신이 이 호텔에 머무른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는 알고자 하면 다 알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그럴 능력을 우리는 부여받은 사람들이니까 잘 아시고, 참 나한테 우리 철수 씨 같은 기회가 왔으면 난 뒤도 안 돌아보고 극락으로 갔을 건데 참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가려고 하길래 철수가 물어봤대요. 저기요, 극락으로 간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그러니까는 그분이 딱 뒤를 돌아보면서, 아, 그분이 돌아가시면 그분 모시고 같이 따라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설명 아닌 설명을 좀 해주시더래요. 불교에서 우리가 탱화라든가 이런 거를 보게 되면은 부처님이 됐건 높으신 분들이 가면은 그 뒤에 따르는 사람들이 옆에서 이렇게 뭘 바치고 따라가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쪽은 제가 듣기로 대승불교 쪽이래요. 그러니까 한국은 소승불교고 이쪽은 대승불교인데, 대승불교 내에서도 종파가 어마어마하게 많대.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대요. 그 중에 한 종파인데 자기네들이 오리지널이다. 뭐 사이비 애들이 하는 말이 똑같죠. 죽어서 극락에 갈 수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이 종파에다가 돈을 많이 뭐 헌금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한 사람들. 그러니까 원래 뭐 그러잖아요. 불교가 내가 가진 것들을 좀 내려놓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극락으로 가실 때는 하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분들은 애초에 하인이 필요하신 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게 무슨 얘기냐 얘기를 해주니까 그냥 물어봤대요. 그러니까는 그 얘기를 하더래요. 태어날 때부터 예를 들어서 기사와 가정부와 이런 게 다 있던 사람은 이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살면서 그러잖아요. 네.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이쪽 종교를 접하게 되고 갈 때가 되면은 당연히 하인은 나랑 같이 가야 되는 걸로 아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고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는. 그냥 우리가 죽으면 노잣돈 하라고 5만 원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넣어드리는 경우도 있고 하죠. 이게 이상해요? 안 이상하잖아요. 왜냐면 우리 어릴 적부터 이런 걸 봤으니까 안 이상한 거예요. 이 여성분도 똑같았던 거예요. 내가 죽으면 하인도 죽어서 날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나를 모셔야 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는 이런 분들이 그쪽 나라에 그런 시설이 있었고 거금을 들여가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기의 마지막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더 이상 너는 안 된다라는 판정을 받고 시한부죠. 쉬운 얘기로. 들어오셔가지고 극락으로 갈 준비를 하게 되면 이쪽에서는 이렇게 하인을 붙여주는 거죠. 네. 하인이 없으신 분들에 한해서. 근데 철수를 붙여줬는데 철수가 낼름 도망가버렸던 거고, 근데 어찌됐건 종교 자체가 불교 쪽이다 보니까 살생을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더 이상 손은 안 되겠는데 네가 반대로 선을 넘으면 그때부터는 살생이 아니고 이거는 정당한 처벌이 되는 거니까 조심해라 얘기를 했던 거고. 엄청 젠틀하죠.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은 알았다고 잘 알아들었다고 하니까는 진짜로 그냥 가시더래요. 이분이. 갔구나 하고 갔나 안 갔나 복도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그제서야 하나를 느끼겠더래요. 지금 내가 머무른 층에는 사람이 없구나. 애초에 내가 어디로 갈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다 알고 있었구나. 진짜 무섭다 하면서 어차피 알았잖아요. 가장 빠른 비행기 예약을 했대요. 가장 빠른 비행기 예약을 해가지고 한국에 딱 들어오니까 얘기를 들어봤더니 뭐 신고를 넣어놓고 하면은 애초에 티켓팅하고 뭐하고 할 때부터 그게 뜨나봐요. 그래가지고 설명을 했대요. 그냥 나 집으로 이제 가는 거고 여기서 일이 이제 끝났다.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은 생각은 없다. 입국해서도 그런 관련된 질문들을 받았고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했고 본인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철수가. 근데 막상 딱 집까지 도착을 하고 나서 본인이 일단 생각 정리를 좀 하는데 사람이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을 딱 겪으니까 환청이 그렇게 들리더래요. 집에 가만히 있으면 누가 문 따는 소리가 들리고 바깥에서 실루엣이 움직이는 것 같고 그러니까는 공황장애 비슷하게 와버린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아예 집 밖으로 안 나가고 그렇게 은둔 생활을 하면서 그냥 차라리 싹 정리를 하자. 주변을 싹 정리를 해버리고 그래야 내가 산다. 사람이 점점 이렇게 옥죄어 들어가는데 이런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와중에 똘비가 온 거예요. 이 집을 처분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집이 처분이 안 돼가지고 있었을 뿐인데 눈치 없이 똘비가 와서 문을 두들긴 거예요. 나와보라고. 그러니까 철수 입장에서는 미치죠. 그렇죠. 지금 철수 상태가 그러는데 그러니까는 문을 열었을 때
그렇게 띠껍고 살벌한 눈으로 쳐다봤던 거고. 근데 몇 번을 더 와가지고 똘비가 얘기를 하니까 어차피 알잖아요. 똘비는 뭔가 일이 있었다는 걸. 네. 그래가지고 똘비한테 얘기를 했고 철수는 어느 날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 도시를 떴대요. 연락이 되는 사람도 없고. 근데 이게 2005년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간이 한참 지나고 다시 고향에 돌아왔대요. 철수가 돌아와가지고 똘비랑도 다시 연락도 닿았고 주변인들한테도 나중에는 이런 얘기를 편하게 했대요. 그러면서 이 얘기가 전해진 거죠. 저한테까지. 와. 그래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이런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동남아에 가보시면은 그런 게 있대요. 되게 외진 곳에, 그러니까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일상을 확실하게 벗어날 수 있는 곳에 리조트나 이런 게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동남아 가보신 있어요. 분들은.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리조트하고요. 그러니까 호텔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호텔하고 병원하고는 인테리어만 바꾸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래요. 호텔하고 병원은. 네. 그래서 이런 시설이 처음에는 병원식으로 운영이 되다가 주기적으로 옮겨가든지 아니면 황급하게 옮겨야 될 때는 그냥 문 내리고 호텔로 바꾸면 된대요. 공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동남아에서 내가 머무르는 이 외진 호텔이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네. 그런 얘기까지 해주시더라고요. 이야. 이 이야기 아까 듣다 보니까 극락 나오고 방생 나오고 극락 왕생이 아니라 극락 방생이네요. 이거. 능력 있는 자는 살 것이요. 이야. 제목 나왔네. 극락 방생. 왕생이 저도 아닙니다. 방생입니다. 뭐 믿기지는 않는 얘기였는데 이게 불시에 나한테 찾아오는 일이니까 만약 이런 일 겪으면 멘탈 터질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안 터질 수가 없어요, 이거. 진짜. 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어떡해요. 동네꼬마님 덕에 네. 인류애가 바사삭 그냥 사라지고 해외여행을 못 간다고. 그래서 여행사 하시는 분들이 조금 좀 피해를 보고 계시다. 이런 에이, 그냥 아니죠. 풍문으로 소리가 들려와요. 저는 뭐 나중에 죽어서도 우리 돌비님 모실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혹시 그 형님 가실 때 저도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아니 제가 뭐 이렇게 남아 있다가 제가 이제 모셔야죠. 우리 돌비님 제가 모셔야죠. 무슨 말씀이셔요? 아, 아무튼 여러분들 한날 한시에 저희가 사라진다면 그런 줄 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이고 동네꼬마 형님 너무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참 있다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동네꼬마님의 1, 2편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마무리가 되었고 오늘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